2025년 9월 8일 섹터 및 테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소형 건설사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건설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거치면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 착공을 추진할 예정으로서 총 135만 가구 공급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서 노후시설과 유후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서 발표된 627 대출 규제 이후에 투기 수요 유입이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지역 주택담보 비율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수요 관리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서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고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유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주 상승을 하고 있고요. 모듈러 주택, 시멘트 레미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관련주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중소형 건설사에 대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차트와 실적을 통해서 분석을 할 예정이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남광 토건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갔다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137% 동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3만 주밖에 안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한 2만 5천 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저항 부근에서 지지는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만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요, 실적은 작년까지 흑자 전환이 되었고요. 올해 1, 2분기 확인을 해보게 되면 49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2025년에는 이변이 없는 한 작년의 실적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2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작년보다는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해 2분기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만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11,000원을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3일기업공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이전에 지지선 부근이었던 가격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3,33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3,700원을 단기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실적은 나와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4년에 58억을 기록을 했는데 1, 2분기 생각을 하면 거의 40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면 3일기업공사도 작년에 비해서는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기 실적으로 보더라도 2분기 실적보다 올해 2분기 실적이 훨씬 좋죠. 그리고 3, 4분기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3일기업공사의 주가도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동반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HS 화성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거는 거래량이 5,000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능기업이 있는데 거래량은 있습니다만 동전주라서 이 종목도 역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건설을 확인해 볼게요.
금호건설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2000%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는 바닥에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 확인해 보게 되면 올해 213억으로서 흑자 전환된다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분기상으로 보게 되면 3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아요. 이는 단기적인 모멘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조정을 받는 가운데 오늘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원래는 주가는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250원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저도 매수 타이밍으로 좀 생각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4,300원이 단기적인 저항인데 이 저항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점부터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시장 안 좋아지게 되면서 8월 달에 조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3,670원? 이때 이탈하면 저는 비중 축소할 거예요. 혹은 비중을 많이 축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3,250원까지 오면 매수를 하거나, 두 번째는 4,3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단타 매매를 할 겁니다. 어떻게 됐든 실적은 작년에 적자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박살이 난 거죠. 그리고 올해 흑자 전환된다라는 이슈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2분기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3분기가 안 좋으면 3분기 실적 나오게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3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5,000원 부근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호건설 넘기도록 하겠고요. 코오롱 글로벌을 볼게요. 코오롱 글로벌 실적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실적 보게 되면 올해가 적자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주가는 가장 낮은 수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기로 보게 되면 3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고요. 4분기도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올해 적자가 지속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60억이 지금 적자로 보이는데, 그러면 3, 4분기 흑자가 단기순이익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거의 620억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620억. 그러면 그게 가능할지를 모르겠네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거래량이 10,000주밖에 안 돼요. 10,000주밖에 안 되고, 차트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저점 부근에서 반등 나오고 조정을 받고 다시 오늘 모멘텀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뭐 많이 올라가게 되면 1,700원, 800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3분기 실적이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적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한신공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공영.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 상승하고요.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거죠. 이 흐름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500%인데 75,000주 정도 생각을 하면 일거래량이 25,000주밖에 안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상승 8,4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조정을 받게 되면 이전에 저점으로 이렇게 형성됐던 가격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자면 8,07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이 종목은 정리하는 게 나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부건설을 볼게요. 동부건설. 실적이 없고요. 실적이 없으면 차트로 가야겠죠. 올 4월 달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박스권으로 이어지다가 이 박스권 상단도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6,4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400원 돌파 시 그 다음은 6,850원이 목표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700% 가까이 됐는데 40만 주면 동부건설은 거래량이 일부 있는 거죠.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건설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괜찮네요. 동부건설은 실적이 없다라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차트로는 나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대원은 참고로 거래량이 없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영건설. 자, 태영건설은 SBS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뭐 2,300원, 2,2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가 그렇게 이쁘지는 않네요. (2,100원) 2,200원 되면 그냥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태영건설은. IS 동서 거래량이 17,250주면 엄청 없단 얘기죠. 일거래량인데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은 22,000원, 지금은 단기 저점이 19,300원으로 보입니다. 19,300원 이탈 시 18,5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만 하세요.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덤비기에는 좀 애매하네요. 자, 그 다음에 3호 개발, 뭔 이슈가 있어서 급등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린 거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렸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다 개인들이 물렸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다 매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물.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매매하는 건 이전에 저항 부근이었던 3,650원에서 3,700원이면 이 종목은 정리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받게 되면 3,250원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죠. 뭐 최대 3,3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올라오면 정리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거래량이 500%인데 12만 주 정도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오르나눔이 2만 주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서한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서한은 거래량이 없고요. 두 번째는 동전주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원개발을 볼게요. 동원개발. 거래량이 23,000주죠. 일반적으로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거래량이 늘어야 돼요. 근데 거래량이 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적을 몇 종목을 빠르게 넘어갔지만 뭐 전체적인 흐름은 올해는 중소형주 쪽으로 실적이 안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주가는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2,150원부터 시작을 해서 3,600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런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게 되면 주가는 지금 올라오게 되면 2,880원 부근에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저점이 형성이 되었던 가격이 2,710원에서 2,740원 사이에서 움직인다. 아래는 지지죠. 여기서 반등 안 나오면 정리하는 거고요. 위에가 저항이죠. 저항 돌파 못하면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성건설.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인데 4,000% 윗골이 달렸다. 물린 사람 이거는 보통 털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동반된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었던 가격이 1,600원에서 1,620원 사이인데 돌파하다가 밀리고 있죠.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데 원래는 1,1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뭐 호재로 인해서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초가 이탈하게 되면 이 종목은 정리가 맞아요. 시초가 이탈하면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건설은 일거래량이 한 5만 주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올라갔다가 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올해 대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세종에 대한 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가격이 21,100원 수준이고요. 21,1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22,5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겁니다. 저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19,000원이고요. 즉 19,000원대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비중 축소가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뮤 ENC도 거래가 한 5만 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1140원 이탈하지 않으면 올라오겠죠. 어디까지 올라온다? 1300원대까지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전에 거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HL, DNI 거의 다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고요. 거래량이 1300%면 일거래량이 10,000주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넘어갈게요. 거래량이 너무 없네요. SGC, ENC라고 하면 사실은 건설 주기는 맞죠. 근데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기업 공장을 만들거나 이런 쪽이 EN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1300주죠. 14,000원 이탈하게 되면 이 종목은 답이 없습니다. 신원 종합 개발.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게 2,500원이었고요. 2,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서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 2,850원이었습니다. 이 2,850원 돌파 시도를 하다가 꺾이는 모습이고요. 거래량이 거의 500%면 20만 주 정도 되는 거죠. 일거래량 4만 주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이벤트 때문에 주가 올라가게 되면 4,150원대까지는 단기 급등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 건설사들이 되게 좋지는 않네요. 자, KCC 건설 거래가 500%인데 2만 주면 일거래량 5,000주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4,950원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신건설 갭상승을 하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죠. 그래서 돌파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가 6,000%가 동반되면 일거래량이 한 15,000주에서 16,000주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단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15,000원 전후가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고요. 지금 올라오게 되면서 그냥 일부 누군가가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올라오게 되면 거래량 없는 건 빠르게 정리가 맞아요. 자, 상지건설 오늘 1000%가 거래가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래량은 15만 주 수준이고요. 최근에 지지가 형성되었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뭐 돌파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4월 달부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요거는 문제 있는 거죠. 문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장난쳤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KD 상한가 기록했는데 동전주 패스하겠습니다. 우원개발은 거래가 10만 주 정도 되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3,550원이에요. 맥스 주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4,000원, 3,500원, 3,550원은 돌파를 해야겠죠.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 3,280원입니다. 3,280원 손절가, 3,550원 돌파 시 4,000원, 3,550원이 단기 저항,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남아토건
거래량이 400% 됐는데 500% 잡고 15,000주 잡고 하루에 거래량이 3만 주 정도, 3,000주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3,000주.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건설 모멘텀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 때문에 종목을 체크를 해봤는데 거래량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저는 중소형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별로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